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 양대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장 초반에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불확실성에 속해 있다라는 부분에 좀 시장은 반응을 했고 소폭 하락한 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의 힘을 보여주게 되면서 코스피는 3거래일째 반등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받게 되면서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오늘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 테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유럽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신호등, 지하철, 엘리베이터, 철도와 공항 등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멈추게 되게 되면서 이 노후된 전력망에 대한 교체 수요가 다시 한번 시장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력 설비 테마 전체적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실렸고요. 전력 설비 오늘은 보고서의 힘을 받아서도 전력 설비가 2030년까지 연간 4%씩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도 들고 왔는데 전력 설비 테마 어떻게 챙겨가면 좋은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수익 봉투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인식 테마 살펴보시죠. 어제 들려왔었던 SK텔레콤의 해킹 이슈로 인해서 어제는 보안 관련된 종목들,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통신사에서 생체 인식을 적극적으로 좀 인용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게 되면서 생체 인식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금융권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사용할 때 생체 인식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알체라나 유니온 커뮤니티, 드림 시큐리티 같은 종목들이 오늘 급등세를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관련된 종목들은 얼마나 들고 갈 수 있는 건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도 살펴보시죠. 네, 비만 치료제 종목들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위고비라던가 이번에 좀 부각을 받게 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복제약을 철저히 차단시키겠다라는 이런 소송 판결이 들려오게 되면서 이쪽으로서의 힘이 확실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제약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비만 치료제의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본다면 인벤티지랩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그 유효성을 확실히 증대시켜준다라는 점이 이미 한번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다수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이 시간 체크해 보시죠.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함께 챙겨가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양대 증시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어제 코스닥의 하락폭이 상당했는데 오늘은 반전의 힘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드디어 그렇죠. 6천억대 그 대량 순매수가 또 코스피 시장에 좀 들어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 관세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가 많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이제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고 지금 잘 협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그걸 또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왔는데 사실 이게 뭐 노이즈를 불러올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백악관 관계자가 자동차 관세에 대한 어떤 이중 관세, 관세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겠다. 네.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제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덕에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점이 조금 투심을 개선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그러니까 2분기잖아요. 2분기에 미국 재무부에서 순 국채 발행 규모가 5,140억 달러 정도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 예상이 1,230억 달러였는데 이것보다 한 4배 높은 거죠.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국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관세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다가 스탠스를 틀어버린 이유를 잘 한번 보게 되면은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상하원 그 주도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물론 본인이 관세 이야기를 하면 경기가 조금 꺾일 수 있다. 그걸 감내를 해야 되지만 대신에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는데 즉 금리 인하를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그러니까 미국 통화에 대한 신뢰도 자체도 굉장히 좀 붕괴가 되다 보니까 사실 관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국채 금리가 다시 튀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한 발 좀 빼보고자 이제 이렇게 조금 완화적인 발언들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재무부에서 4월에서 6월 동안에 국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하게 되는 경우 정말로 발표한 내용처럼 발행을 한다면 국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이전에 관세에 대해서 강경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한국 아이돌 이펙스인가요? 이제 중국에 가서 콘서트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한한령 이후에 이제 처음 있는 상용 목적에 있는 공연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근데 5월에 이제 보게 되면은 한한령 전면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엔터 쪽이라든지 화장품 쪽도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 잘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우리가 아직 더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의 실적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좀 돌아설 수 있는 가장 큰 전환점이 FOMC 일정 이후라고 봐요. FOMC에서 이제 현재 이제 양적 긴축 종료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이번에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유동성 풀이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저는 4월이 진짜로 올해 연내 가장 큰 저점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때다. 그래서 똑똑한 자본들이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에 들어가는지 잘 체크를 해보자. 그 방법 오늘도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야 되는 게 참 많은 시장입니다. 국채 금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체크가 필요하고 중국과의 일정 그리고 미국의 일정까지 체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픽해야 되나 이 부분들이 많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방송 시간에도 어떤 종목이 좋습니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챙겨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QR코드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으로 전화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후된 전력 설비를 이제 교체해야 된다라는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실적도 들고 온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쪽은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전역의 대규모 정전 사태거든요. 그래서 수천만 명이 지금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스페인 내무부 같은 경우 이거 국가 비상사태까지 네. 선포를 했습니다. 뭐 여러 통신,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모든 인프라가 굉장히 중단이 망이었죠.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확인하고 나온 내용 보면은 북부 그리고 남부 일부 서부에서 어느 정도 복원이 됐다라고 하더니 지금 최근에 지금 방송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속보를 봤는데 그래도 90% 정도 지금 예, 복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곧 다 복원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상흔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유럽 이제 전 지역의 전력망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결함, 그죠? 이 구조적 취약점에 대한 어떤 인식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력망이 노후화된 부분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노후화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건데 유럽은 지금 친환경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선두 그룹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정책적으로 조금 권고하고 네. 강제하려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력 설비 시설이 가뜩이나 더 필요한데 네. 이제 노후화 인프라 시설까지도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테마적 흐름이 아니고 실제로 유효 수요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신흥국 같은 경우는 도시와 산업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력 설비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P2P 전력 거래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인해서 전력망 또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수요가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바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잘 전력 설비 기업들, 주요 기업들 잘 살펴보면 최근 2, 3년 동안의 실적 성장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북미 쪽의 매출이나 수주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북미에 깔려 있는 송배전망이 이미 노후화가 충분히 진행돼서 수명이 다 했다는 내용이 사실 10년 넘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는 실질적인 교체 수요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AI 산업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전기차의 어떤 시장 점유율가 증가함에 따라서 설비를 빠르게 확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숫자로 찍히기 시작을 했고 이게 앞으로 5년 동안 시장이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런 어떤 수요가 꺾이지 않고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연평균 4% 이야기했는데 각종 기관들에서 나온 그 4%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그 그리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2028년까지 이쪽에 대한 성장률이 4.7%라고 예상을 했고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 5% 이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력 설비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2030년까지 저는 꺾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매크로 변수가 등장해서 꺾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당연히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돼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블랙스완이 오더라도 전력망은 깔아야 됩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쪽은 조금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전력 설비 단 한 번도 꺾인 예상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력을 더 깔아야 된다라는 부분은 단 한 번도 모멘텀이 변하지 않는데 사실 관세라는 리스크의 전력 설비가 주가가 크게 흔들렸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이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드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한 근데 피해는 사실 전체 종합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어떤 제한이 아니고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는 우선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우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보편적인 관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 목적은 관세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협상으로 이끌어가고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어쨌든 그런 단계적 절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가 그래서 시장이 많이 꺾이고 종목들이 많이 눌렸을 때가 매수의 기회로 저는 활용을 해보기 좋은 시기다. 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이즈가 해소될 때 그때는 결국에 우리가 실적을 보고 갔었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전력 설비 테마를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 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챙겨가시죠. 두 번째
수익 봉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인식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왔는데 어제 이슈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SK텔레콤에서 해킹 사태가 좀 불거지게 되게 되면서 어제 얘기해 주신 부분이 보험사에서 이제는 인증을 막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한 쪽을 시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생체 인식이라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쪽에 시장의 시선이 기울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부각을 받았는데요. 이쪽의 모멘텀은 얼마나 살아있다라고 보실까요? 직접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은 저희 집 앞에 SK텔레콤 매장이 네. 있는데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근데 다 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유심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사회적 요구, 그러니까 보안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한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실제로 지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이후에 금융기관들이 일부 생체 인식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흐름들을 지금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KB국민이라든지 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바로 도입을 했어요. SK텔레콤 고객들의 인증 절차 과정에서 안면 인식을 한번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검토가 아니라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NH농협은행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고 하나은행도 오늘부터 시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적 보안 사태의 이슈로 좀 전환된 것 같아요. 네. 대규모 해킹 사건이다 보니까 국가적 차원이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증 절차 도입을 선택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혹은 이제 권고적으로 좀 수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금융기업들이 빠르게 도입을 하는데 실제로 관련된 보안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도입을 강제하게 되면은 도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란요. 그쵸. 사용자들이 우선 불편합니다. 사용자들이 불편한 점도 있고 그리고 생체 인식 기술이라는 것이 진입 장벽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 내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독립적인 보안 솔루션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익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또 큰 문제라 보는데 당연히 생체 인식 정보를 본인들이 보관하고 활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그쵸. 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보기는 좀 힘든 것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금융기관들이라든지 기업들이 빠르게 생체 인식,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면 인식들을 도입을 하게 됐을 때 단기간 안에 이 업종이 25% 성장을 할 수 있다. 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존의 보안 이슈가 터졌을 때처럼 단편적으로 끝날 경우에는 그래도 7%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도 그래도 한 주 정도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센티멘트가 살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체 인식 관련돼서 오늘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연평균 한 25%의 성장이 예고가 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만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오늘 빨갛게 불을 태웠는데요. 이게 또 화이자라던가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제조하고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제약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이슈가 들려왔는데 이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내용이 결국에는 그만큼 이 시장이 핫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반응을 강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우선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복제를 하는 것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말 그대로 원천 차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 GLP-1 치료제의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이고요. 네. 이 GLP-1 같은 경우가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의 9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 판결이 남긴 것은 두 가지 포인트로 다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우선 독점적 지위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분산되어 있었던 어떤 실적을 압축해서 직접적으로 숫자로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어떤 시장이 조금 반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급난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위고비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난리가 났듯이 폭발적인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수요를 그나마라도 조금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 없었던 부분들이 복지학 복지학이죠. 덕분이었는데 이거를 원천 차단해버림으로 인해서 당연히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치료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치료제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보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있는 것 같고 GLP-1 계열에 대한 우리 국내 기업들을 잘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는 선두주자의 한미약품이 있고요. HK 이노엔도 잘 봐야 되는 것 같고 대웅제약이라든지 혹은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을 좀 압축해서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비만 치료제 이슈가 나오면은 이 GLP-1 계열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 또 경구용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저는 압축해서 잘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제 상황 때 이제 우리가 팬데믹 때 사실 이제 외부 활동이 금지가 되고 재택근무화를 하면서 글로벌 성인 비만율이 3-4%가 올라갔다라고 하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부가치 산업이 워낙 크게 있는 나라라서 아직까지도 재택근무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성인 비만율이 더 크다라고 하고 AI가 생산성을 많이 대체를 함에 따라서 성인 비만율도 덩달아 저는 더 증가를 할 거다라고 보고요. 이걸 지금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바라봐도 이제 2030년까지 연평균 이 시장 성장률이 한 40%라고 보고 낙관적으로 한 50% 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30년이 되면 미국의 성인 비만율은 또 50%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지금 벌써부터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이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GLP-1 계열의 치료제 그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압축적으로 좀 놓고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국내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주목하시는가 한번 여쭤볼 수 있었는데 오늘 사실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인벤티지랩이 오늘도 22%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아무래도 가벼운 기업들 위주로 당연히 등락이 더 센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해당 종목이 우상향을 기리보단 이런 어떤 재료가 등장을 해줬을 때 조금 이제 급격하게 떴다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를 같이 굳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국내에서 굳이 찾아보자면 한미약품이나 HK 이노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잠시 후에 또 이제 공약주로 소개해드렸었던 비만 치료제 종목이 있는데 오늘 또 제가 리뷰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이야기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은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이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 속에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 양대 지수는 모두 빨간불이었습니다. 코스피 2,565선에서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726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은 사실 주인공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이 함께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먼저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하나오션이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12.09%의 급락세였는데요. 전일 들려왔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산업은행에서 지분을 매각한다. 2대 주주였던 산업은행이 지분 매각을 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락세가 나타났는데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하나그룹주들이 일제히 파란불을 켰다는 점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D 현대중공업 오늘 1%의 상승세였는데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 전력 설비주들이 오늘 강세였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대규모 정전에 의해서인데요. 이 노후된 전력 설비들의 이제는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수혜가 우리 기업이 받지 않을까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LS 일렉트릭을 포함한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전선 전력 기기주들의 오늘 강세가 두드러졌다는 점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2.12% 오늘장에서도 빨간불 피게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 BHI 관련 종목도 오늘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팔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이었고요. SK텔레콤 오늘도 순매도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하이브까지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담고 있는 기관의 모습이었고요. 하나솔루션과 LG에너지솔루션,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기관에서도 담았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세 함께 보시죠. 네, 기관에 오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던 종목 하나오션이었고요. 또 하나오션을 포함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그리고 하나그룹주들을 중심으로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SK텔레콤 여전히 기관에서도 팔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현대로템도 오늘 2.50%의 파란불 켜면서 장 마감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외국인 BHI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12.50% 오늘장에서도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휴젤과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ABL 바이오까지 모두 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담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이었고요. 매도세도 함께 보시면 고영, 에코프로비엠과 리노공업과 테크윙, 아톤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사실 외국인의 상위 리스트에는 이름을 올리고 있진 않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중심으로 담았던 종목은 엔터주였습니다. 사실 올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엔터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게 제시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것인가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기관의 순매수 상위 리스트 1등 자리는 JYP 엔터였고요. 5.21%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젤과 고영,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까지 오늘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됐고 매도세 함께 보시면 WCP 그리고 AI코리아 코미코, BHI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한 종목입니다. 역시나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기관은 당일날 강한 매도세를 출회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 주 시간이었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만큼 5월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5월에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업종,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잘 잡아낼 수 있는 스킬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방법 제가 오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스마트머니 기법 제가 가지고 나와서 충분히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방송을 통해서 공략주도 소개를 드리고 하면서 이미 충분히 증명을 드린, 이제 확실히 증명을 드린 기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은 어떤 기법이냐?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당연히 스마트 머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 맹목적인 투자로 들어온 매수 자금이 아니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 그걸 우리가 똑똑한 돈,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스마트 머니는 뉴스보다 먼저 나올 수밖에 없죠. 정보가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는 자금이 스마트 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 머니를 어떻게 잡아내느냐? 제가 만든 신호로 잡아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를 제가 만들어 놓았죠. 이걸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해서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그런 기법인데요. 제가 만든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뉴스 전에 모든 매집 자금을 다 잡아낼 수 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송을 그래도 꽤 보신 분들, 제가 이제 스마트 머니 기법 강의를 충분히 좀 진행을 하는 것들, 적어도 한 달 이상 보신 분들은 제가 만든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주가 흐름이 크게 달라지는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적으로요, 다년간의 내용들, 한 13년, 4년 정도 데이터가 됩니다.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의 공통점이 있는 주식들이 추후에 크게 올라가는지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압축해서 알고리즘으로 추출을 해낸 신호가 스마트 머니 신호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매매 포인트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좋은 기법과 그렇지 못한 기법은 두 가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매매 방법 자체가 복잡해버리면은 실수할 빈도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기법은 직관적으로 간단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거든요. 스마트 머니 신호는 신호 포착을 보고 바로 매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익성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딱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어떤 기법이 수익성이 좋다라는 걸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승률이 좋다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기법을 한번 다 이제 만드는 것들을 옆에서 보다 보면은 특정 패턴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질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면 이게 좋은 기법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을 하십니다. 사용을 하다 보면 어때요? 손실은 여전해요. 왜 그러냐면 승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률이 아니고 손익비입니다. 예시를 오늘도 드려보자면 우리가 거래를 해요. 10종목을 거래를 했는데 7, 8종목을 이겼어요. 표면상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7, 8종목 이겼을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승률이 반대로 5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손실 확정을 냈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 확정을 냈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어때요? 수익성이 좋은 모델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 수익성이 좋은 기법은 이제 승률이 높은 기법이 아니고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다. 요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승률도 좋은 편이지만 손익비가 매우 좋게 만들어진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스마트 머니 신호 같은 경우는 신청 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호를 받아가셔서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시면은요, 자, 포착이 된 날이 있을 거예요. 이 포착된 날을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포착일, 즉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했으면 근데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포착일로부터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뒤이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포착 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 무슨 말이냐면 신호 포착일 캔들 저점 지점까지 추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기회를 안 주고 바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포착일 고점을 추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뭐예요? 직접 내가 장중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쁜 직장인분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딱 이 방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로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와요. 그러면 관심 종목으로 빼놨다가 그리고 추후에 거래량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정말로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이것은 추가 매집을 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선 보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손익비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손절 추세선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이탈하면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방법만 숙지해서 거래를 하신다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크게 챙겨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해가 다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을 볼 때는 항상 결과론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기법을 받아 가셔서 검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은 제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이제 가지고 나와서 공략주로 소개해 드린 종목들 예시 종목이랑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다 비슷한 패턴대로 간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드렸고요. 잠시 후에도 새 종목이나 리뷰를 또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시 종목부터 리뷰 종목들까지 쭉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만 좀 대표 예시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초까지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냐면 양자 암호 테마, 양자 컴퓨터 테마일 겁니다. 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차세대 핵심 기술인 양자 얽힘 광자를 동사가 기술 이전 체결을 받았어요. 요 내용이 부각이 되고 나서부터 주가가 3배가 넘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거. 스마트 머니 기법은 어떻게 돼요? 주포들의 매집 흐름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뉴스나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양자 얽힘 광자를 기술 이전 체결을 한다. 이거 뭐예요? 양측 간의 합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합의가 결정이 되면 공시가 나오고 그것이 우리한테 전달되겠죠. 그것이 12월 18일입니다. 근데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미 이런 논의, 합의 과정 속에서 미리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함부로 그렇게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나 이해관계자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는 미리 저점에서 먼저 들어와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면 12월 18일 요 날입니다. 요 날.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2, 3주 만에 300%가 넘게 시세가 나왔어요. 자,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뉴스가 나오기 한 달 전인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스마트 머니 신호는 11월 12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일 이전에는 당연히 매집의 시작 이전이니까 거래량이 없어요. 포착일로부터 한 3거래의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거래량이 바로 쭉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보류를 해야겠죠. 그리고 추후에 12월 중순부터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 매수를 했다면 손절 추세선인 노란 추세선을 깨지 않고 급등 랠리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어때요? 계속해서 보유를 했다면 390%가 넘는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고, 제가 손익비 좋은 기법이라 말씀드렸죠. 노란 추세선 깨고 내려가잖아요. 만약에 뉴스 발생일에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떠가지고 손절가를 이탈을 했어요. 손절선을 이탈을 하면은 마이너스 5%밖에 안 됩니다. 손익비가 매우 좋죠. 그래서 이런 좋은 예시 종목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잠시 후에 제가 소개드릴 공략주들도 어때요? 이제 공략주 리뷰 종목들도 다 이런 흐름대로 가요. 제가 아무리 증명을 드리고 좋은 예시 종목으로 설명을 드려도 직접 이용해 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을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 아마 보시면서 기법 자료집도 제가 준비했어요. 100페이지짜리 자료집인데요. 특정한 어떤 패턴, 그리고 패턴 예시, 작동 방식, 그리고 퍼센테이지까지 제가 이런 기법 자료집도 잘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사실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집도 신청하시면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기법, 또 스마트 머니 기법 자료집까지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에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QR코드 안에 스캔하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신다면 선착순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머니 기법뿐만이 아니라 기법 자료집까지 다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익률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지 수익률 탑5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린 종목이 한화오션입니다. 165%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유라클, 로보티즈, HFR, LS 에코에너지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리뷰 종목은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리뷰를 받아보게 됐습니다. BHI가 어제도 주가 상승 탄력이 상당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3차 달성이 됐습니다. 72%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어제 저희가 이 종목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진입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멘토님께서 지금도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목표가를 좀 높여봐야 될 것 같은데요. 4차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주실까요? 예, 34,000원까지 조금 크게 조금 높여서 한번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지금 이제 원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조금 수혜를 좀 기대한다라는 점이 있고 5,200억 규모의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이 어제 뉴스가 그쵸.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지금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조금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원전이 왜 가장 그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넘어갔을 때 최대 수혜는 왜 원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LNG 복합 화력 발전 설비 계약까지도 있듯이 LNG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된 수혜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동사다라고 했고 계속해서 이거 공략주로 이제 리뷰 종목으로 가지고 나올 때마다 계속 지금도 매수 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실제로 포착이 한번 되고 나서부터 주가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호가 포착이 되고, 그죠? 12월 27일에 포착이 되고 1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제가 거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신호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우선 보류한다. 근데 1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이렇게 70%대 시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이게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한번 좀 음폭 파였다가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 이제 어떤 시세 차익이나 이런 구간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제도 이제 매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저는 아직도 가능하다고 봐요. 34,000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규 진입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 4차 목표가 34,000원까지 크게 상향이 됐으니까요. 4차 목표가 도달이 나오고 나서도 추가적인 또 시세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리뷰를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사실 두 가지 종목이나 이미 저희가 진입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이고요. 오늘 비만 치료제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한 모멘텀을 보여줬지만 4월 23일에 이미 최고치가 19만 1,500원 터치가 나와서 2차 달성 수익률이 79.44%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3차 목표가 상향이 되고 나서 터치는 못했는데요. 이 종목 그대로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홀딩을 해봐도 좋고 그리고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ADC 효능 증강 기술 그 포스트식 발표를 사실 AACR 그 기대감 때문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재료를 지금 당장 비만 치료제의 토스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이 강했던 종목들에 조금 시선이 더 몰리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이제 1112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통과 관련했고 지금 이번에 또 독점적인 이런 내용들 독점적 지위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받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되게 좀 정석으로 나왔어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3월 28일에 포착이 됐고, 자, 포착일 이전에는 추세가 어때요? 우하향하다가 포착일 직후부터 다음 날부터 바로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4월 2일에 제가 공략주를 그래서 소개를 드렸는데 정말로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도 한번 나왔고요. 그 급등 랠리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 신호가 정말로 이제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종목을 통해서도 증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여전히 22만 원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 역시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펩트론이라는 종목은 AACR 모멘텀도 갖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AACR이 끝났지만 그래도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그대로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역시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입니다. D&D 파마텍이고요. 이 종목 3차 목표가로 7만 원이 제시가 됐고 67,100원까지는 터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 종가로 한번 살펴본다면 6만 1,000원대 머물러 있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진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목표가 그대로 홀딩해 보면 좋은지 한번 제시해 주시죠. 목표가 조금 올려드리고자 오, 네.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7만 5천 원까지 조금 3차 목표가 조금 네. 올려드리고 싶고요.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이 일본 특허 등록에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경구용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들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어떤 기술을 입증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결국에 그 빅게임 체인저는 경구용 쪽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테마 흐름상 어떤 이런 수급 흐름, 센티멘트적인 부분들만 받아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지방간염 치료제 임상 이상 투약 완료 소식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내용들도 있고 올해 2분기 때 또 대기되어 있는 재료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거래량이 최근에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초반부터 보게 되면은 제가 이게 10월 차트부터 가지고 온 건데 네. 11월 27일부터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12월 중순에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12월 17일에 제가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고 이후에 급등이 나왔는데 위에서 뭐 차익 실현이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살짝 늘렸다가 시장 여파로 다시 올라와서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는데 차익 실현 거래라고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좀 추가적인 매집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2분기에 또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지금 매수 전이신 분들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목표가 원래 기존 목표가 7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네. 7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미 저 아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4만 원 아래서 나왔다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제 받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달에 추천을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벌써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50% 가까운 수익률을 만끽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 5천 원까지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이 목표가를 터치하게 된다면 수익률은 그만큼 극대화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놓쳐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지금이라도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초이스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우진이라고 하는 이제 원전 하면은 대부분 다 네. 아실 만한 기업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진이라는 종목 지금 힌트가 나온 것처럼 원전 종목 모멘텀이 살아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이야기들을 뭔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있었던 전력 사태 같은 경우에도 이 원전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벤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우진이라는 종목을 초이스하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조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보면은 동사의 어떤 그 매출 구조는 당연하겠지만 원전 쪽에서 대부분 많이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22년도, 23년도, 24년도 넘어오면서 이쪽에 대한 원전과 이제 플랜트 사업에 대한 매출이 실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진짜 굉장히 좀 큰 폭의 어떤 성장세를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흐름이 꺾이지 않고 저는 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실제로 그 보면은 그 위에 맨 위에 빨간 선이 이제 가격 차트고요. 그리고 그 아래가 영업이익, 그 아래가 당기순이익, 그리고 맨 아래 노란색 곡선이 자본 총계입니다. 자산은 계속 쌓여가고요. 영업이익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비해서 2018년도 때 대비해가지고 현재 주가랑 위치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익성도 좋아지고 자본력도 올라가는데 네.
가격은 안 올라가고 있고요. 저는 저평가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재료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우선 정책 재료입니다. 중요한데 민주당에서 스탠스를 바꿨다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원래는 원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안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MR과 MMR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SMR 관련된 기업들 특히 잘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야기를 통해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우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형 원자력 발전소 4대 핵심 계측기를 국산화해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거. SMR 관련해서도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력기술에서 의뢰한 이제 SMR 발전 기술 개발 과제를 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 주도의 ISMR 기술 개발 과제에 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과제에 직접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이쪽을 밀어준다라고 하니까 동사가 당연히 이런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수혜를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것도 중요하죠. 제가 매번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AI 데이터 센터 확장, 이것은 또 이제 결국에 원전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지금 이제 전력망 시설도 노후화가 많이 됐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데이터 센터를 깔고 더 좋은 최신화된 전력망을 깔면 깔수록 에너지에 대한 소비량도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에 의존을 할 수 없고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수급의 문제를 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무탄소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원전입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들까지 가장 커버가 되는 SMR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진이라는 종목을 제가 좀 잘 가지고 나왔고,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 머니 신호도 포착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를 드린 페이지인데요. 연평균 성장률이 이게 되게 보수적으로 잡힌 겁니다. 보수적으로 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근거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 시작, 북미 전력망 교체 가속화,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AI 5G 상용화 본격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연계 수요 증가. 제가 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이런 성장 동인들 때문에 연평균 보수적으로 잡아도 7%까지 2030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요. 2030년 이후에는 더 큰 성장률, 11%대 성장률까지 예상이 된다. 이런 전망치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좀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차트 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죠.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동안의 추세는 좋지 않았는데 네. 최근 최근 흐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좋은 지금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략 말씀드리자면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1차 목표가 8,900원 드리는데 전략 매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손절가는 7,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 종목 중에서도 원전 관련된 종목이 있었죠. BHI, 지금도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목표가를 보시면서 이미 3차 목표가가 도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진입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혹시라도 생각을 하셨다면 이 종목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진이라는 종목을 오늘 초이스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해 보시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8,900원인데 전량 매도 의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면서 QR코드 안에서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000원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성재 멘토님의 추천 종목은 우진 살펴봤습니다. 네,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리뷰가 되는 종목들은 왜 정말 다른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배 아프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채팅창 안으로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여러분들의 차트에 꼭 한번 녹여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수익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